네, 오늘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진석입니다. 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어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업무 처리가 좀 깔끔하지 않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본인이 사실은 이제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그런 소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서면으로 지휘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문제 지금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 선택적 반발에 대한 그 해결을 좀 깔끔하게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의 표명을 하고 퇴근을 한 다음에 밤에 그 몇몇 기자를 만났나 봐요. 그래서 네네. 조선일보 기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쪽에서는 네네.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의 맥락으로 보면은 결국은 네네. 그 저쪽 이게 지금 현 정부 여당을 뜻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항소 포기를 요구를 했다라는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제가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본 것은 항소 포기 같은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네, 법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또 대통령실과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노만석 대행은 왜 이런 얘기를 했던 걸까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결정들은 사실 정치적 결정이 아니고 그야말로 실무적 결정이라고 볼 텐데. 네. 이게 정치인 출신 정성호 장관이 내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결론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이게 사실은 누구한테도 정권에 도움도 되지 않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결정하는 것은 정성호 장관 정치 출신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전혀 가당치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아무튼 노만석 대행은 동아일보 기자에게는 이진수 법무차관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검찰은 입이 무거워야 한다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하여간 뭐 이런 보도가 있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네. 자, 근데 노만석 대행 이전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또 사의를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민주당에서는 집단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 모두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데 네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볼 때는 검찰 수뇌부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뭐 수뇌부의 대대적 개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검찰 내 조직적 항명을 하고 있는 이 세력들은 대장동 2차 수사팀을 중심으로 지금 이게 저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항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이 수사 방향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1차 수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게 다시 2차 수사팀이 투입이 되면서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소위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 수사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번 재판의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판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항소 중지를 해라, 뭐 항소 포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조직적으로 항명하고 있는 이 세력들은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이걸 지금 민주당에서 항명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조직적 항명으로. 그러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놔둘 수는 없다라는 판단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보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집단 항명에 참여한 모든 검사들은 징계를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연구관 이런 사람들을 빼고 그 검사장만 18명인가 그렇고 지청장도 8명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 그럼 교체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들은 항명 자체가 없습니다. 검사들만 유일하게 늘 내부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항명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이런 관행이 지속되는데 이번에야말로 검사들의 특권을 끊어내야 된다.
검사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공무원이 조직의 수장이 결정한 상황에 대해서 항명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야말로 예. 그 지금 일단 총장 대행은 사의를 표명을 했고 대통령실에서 수리하겠다고 밝혔으니까 네네. 일단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가지만 그러면 그 대검 차장을 대행이 되겠죠. 대검 총장 대행이 되겠죠. 대행이. 예. 아니 그래 여쭤보는 게 그러면 지금 그게 아니라 대검 차장을 다시 새로 임명을 해서 총장 대행 역할을 맡기는 것이냐 어떻게 되느냐 요건 방법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것은 뭐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대검 차장을 다시 임명해서 차장이 사퇴했으니까요. 네네. 사퇴를 표명했으니까. 네. 대검 차장을 다시 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 그렇게요.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요. 네네. 자 그러면 인사 말고 어제 그 검사 징계법도 언급을 했던데 그 관련 어떤 법 제도 정비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검사 징계법 자체가 일반 공무원 징계법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검사 징계법은 파면이라는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검사도 잘못하면 파면시킬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검사 징계법 폐지를 뭐 폐지라기보다는 개정이겠죠. 일반 예. 공무원 징계법하고 일치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검사 징계법 개정 작업에 바로 착수한다. 네네. 그 지금 사실은 이 문제가 그 발생하기 전에 이제 계속 잠복했고 계속 논란이 됐던 것이 보안 수사권 문제잖아요. 혹시 이 문제도 좀 검토를 하셨습니까? 보안 수사권 문제는 당에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정부 TF 차원에서 아마 이제 집중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총리 산하에 TF팀이 있죠.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 정확히 뭐 보안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로서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결론을 이제 그 존중을 한다. 이게 당의 입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래서 당과 의견을 교환하겠죠. 네. 최종적으로. 네. 하나만 더 검찰관에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에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이 이제 어제 이제 보도를 탔는데 검찰의 그 중립화 방안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네. 혹시 그러면 지금 검사 징계법 이런 거 말고 검찰의 중립화 방안 구체로 입법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을 혹시 좀 당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당에서 중립화 방안을 검토한 적은 없는데, 네. 이거는 아마 정부에서 가능하지. 정부의 방침이나 규칙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사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 그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대통령 아무 관련도 없는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탄핵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주장이라는 것이고 탄핵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지금 대선 끝난 지 5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대선 불복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어차피 의석 분포로 보면은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를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대선에 불복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 대선에 불복한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예.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인데 쿠데타로 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5개월밖에 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헌법 부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이 그 국민의힘에서 나온 주장이 국정조사하자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받을 계획이십니까? 저희는 저희도 국정조사 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 가지고 야당이 요구하는 항소 자제 외압에 대한 걸 포함해서 국정조사 하자. 우리 여당 입장에서 꺼리낄 게 없다. 그래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그러면 국정조사의 포인트가 이제 여당과 야당이 좀 달랐잖아요. 초점이. 네네. 저희는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는 취지는 항명하는 검사들, 그다음에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이 왜 바뀌었는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국정조사 하자는 거고 야당은
공소 포기 외압이 있었다라 이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해보자. 그럼 그것까지도 포함과 받겠다 이 말씀이신 이런 거죠?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안 받을 이유가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국정조사는 그러면 법사위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예 그 특위를 꾸려야 된다고 이게 보십니까? 이제 법조 문제이기 때문에 예. 법사위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희 당 입장이고요. 예. 야당은 특위를 꾸려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갈리네요. 그거에 대한 접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그제 두 차례 만났고요. 오늘 또 한 차례 만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만 좀 풀리면 바로 국정조사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법사위는 안 되고 특위로 가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특위 지금 법사위는 사실은 의석 비례로 이렇게 의원들이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의원들이. 네네네. 근데 특위로 하게 되면 동수로 하게 된다 이런 이제 취지를 특위로 하면 동수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 이제 마이크를 똑같이 가져가겠다 이런 취지일 것 같은데 결국은 국민의힘은 진실 규명보다는 사실은 정치적 공세, 정치적 공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은 진실을 밝혀보자는 취지로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야당의 요구도 수용하겠다. 민주당 입장은 법사위 차원의 조사 이 입장이 확실하고 굳건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법사위에서 이 조사하는 게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다른 사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내란 특검이 황교안 전 총리를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장동혁 대표다운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황교안 씨야말로 아스팔트 9구의 대표적인 중심적인 인물 아닙니까 현재? 부정선거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요. 네. 네, 이런 사람을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장동혁은 이건 극우 세력과 한 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네. 또 하나 엊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정당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잖아요. 그 혐오성 현수막 문제. 네네네. 혹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발의되고 있고요. 되어 있고요. 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반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정당법에 의한 현수막 개첩을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5개 광고물법으로 이 정당 혐오 표현이 있는 이런 현수막 게재를 금지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된 겁니까? 아니면 행안위에 맡기고 있는 겁니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위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런 말씀. 그러면 큰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당에서는.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 혐오적인 그런 표현을 쓰는 현수막 개첩은 막아야 된다. 이런 게 저희 이 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서 당연히 불거질 논란이 어디까지가 혐오 표현이냐 이런 기준 문제가 이제 제기 안 되겠습니까? 혹시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런 것도 이제 면밀하게 살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정당 현수막 이 자체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은 엄청나게 필요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제한하거나 아예 폐지를 하거나 이 두 가지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 불거진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고쳐졌고 했는데 안 고쳐질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 정당이 법을 바꿔야 되는데 정당이 자기 문제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풀겠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확실히 푸는 겁니까? 밖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법을 하나 바꾸는 과정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연초까지는 아마 정리될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초까지는 그러면 개정을 완료한다? 그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지금쯤이면 이제 본격화돼야 되는 게 예산 심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얘기가 그렇게 많이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다른 이슈에 묻혀가지고. 근데 아무튼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예산이라든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을 좀 손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지역사랑 상품권은 사실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하는 대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 자영업자라든가 골목 상권의 숨통을 끊겠다 이런 얘기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은 반드시 지켜야 할 예산이다. 이게 재정 건전성이라는 이름으로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윤석열 정부 때 저희들이 대폭 아예 제로로 만든 경험이 있는데, 네. 예, 이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공개해라. 특수활동비 공개하면 예산을 세우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예. 집행내역 자체를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현 정부는 과거 이미 공개하고 있고, 정말 기밀 유지가 필요한 항목은 가리면서 이렇게 가리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네. 그 과거 어느 정부보다 투명하게 이렇게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특수활동비 무조건 깎겠다 이런 얘기는 과거에 한풀이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풀이. 네네.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다음에 새로운 상황이 좀 몇 가지가 연출이 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엔비디아가 그 한국에 GPU를 26만 장 공급하고 정부 몫으로 6만 장인가요? 지금 공급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근데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관련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구입 예산이. 네네. 새로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혹시 정부 네. 예산안에서 혹시 정부와 합의하에 증액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도 좀 설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부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6만 장 구입비가 아마 현재 예산에 안 들어와 있을 텐데 네. 이 증액을 요구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해서 심사해서 이건 승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스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서대문구 네네. 의회가 네.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을 그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수석님?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동 문제인데 왜 서울 서대문구 의회가 나서서 이걸 하느냐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네네. 뉴스를 체크를 못 하셨군요. 네네네. 그럼 좀 평가를 부탁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다음에 그 나온 그 소식을 보니까 논란이 거세지니까 일단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게 과잉 충성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였습니다.